네덜란드 속담에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서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는 말이 있다. 병은 걸리기 쉬워도 고치기 어려운 만큼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예방하는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따뜻한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만 들이면 평생 건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조옥구의 따뜻한 물 6잔의 기적입니다. 외과 전문의이자 건강법 연구가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해 쉽고 단순하며 비용이 들지 않는 생활습관과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 따뜻한 물 6잔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나이 들수록 수분이 부족해지고 체온이 내려가는데 항상 따뜻한 물을 마시면 수분도 보충하고 체온도 따뜻하게 유지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따뜻한 물을 마시면 생기는 놀라운 신체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옥구의 따뜻한 물 6잔의 기적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질병의 80%가 물과 관련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질병의 80%가 물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한다. 아마도 우리 신체의 생애 주기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몸무게의 최대 80%까지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해 50에서 55%까지 감소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노화를 맞거나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누구나 노화를 준비해서 건강한 노화를 맞이할 수는 있다. 노화의 수많은 변화 중에 큰 변화인 수분 부족, 체온 저하를 반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수분 부족은 수분 보충으로, 체온 저하는 따뜻하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즉 따뜻한 물을 하루 6잔 마시는 것이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생기는 놀라운 신체 변화 7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살이 빠진다. 살이 무엇인가? 지방이다. 지방은 곧 기름이다. 설거지할 때 기름이 잔뜩 묻은 그릇은 어떤 물에 잘 씻길까? 차가운 물? 아니면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이다. 지방의 역할은 단열재다. 우리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극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들은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피하 지방층이 두껍다. 추운 지역에서는 피하 지방이 체온 저하를 방지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피하 지방층은 당연히 얇아지면서 살이 빠지게 돼 있다. 따뜻한 물 연구 초기에 60대 중반의 여자분이 살을 빼고 싶다고 해서 따뜻한 물을 6잔 마시면 살이 빠집니다 라고 말해주었는데 이 환자분이 그대로 실천을 한 모양이다. 한 달 뒤에 진료실에서 원장님 말씀대로 따뜻한 물을 하루에 6잔 마시고 4kg 빠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따뜻한 물 연구 초기라 나도 새삼 놀랐던 기억이 떠오른다. 2. 코막힘 또는 기침에 좋다. 감기에 걸리면 평소 대여섯 잔 마시던 따뜻한 물을 최대 10잔까지 마신다. 약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복용하지 않는다. 2일 정도 이렇게 하면 웬만한 감기는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증상 호전이 빠르다. 단점은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방법이 감기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감기는 건조하고 냉한 조건에서 잘 온다. 그래서 건조하고 냉한 겨울철에 감기에 잘 걸리는 것이다. 건조하고 냉한 조건에 반대로 하면 감기 예방은 물론 감기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뜻한 물은 말 그대로 따뜻하니까 냉한 것과 반대이고 물은 건조한 환경에서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의 대부분은 바이러스다. 바이러스의 증식 조건 중 하나가 신체 온도보다 약간 낮은 온도다. 바이러스는 저온에서 잘 증식한다. 그러므로 체온이 잘 떨어지는 겨울에 감기에 잘 걸린다. 그리고 평소에 몸을 차갑게 하는 습관이 감기를 잘 걸리게 한다. 평소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라면 물은 자주 마시는가? 특히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가? 그리고 몸을 차갑게 하는 습관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온도의 변화가 신체의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므로 신체 온도 변화에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생리통이 줄어든다. 생리통의 주 원인 중 하나가 수분 부족이다. 생리 기간에는 뇌에서 생리 기관에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감지해 이를 위해 다른 기관의 수분을 생리 기관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아랫배의 우렬과 통증이 생기는 반면 신체의 다른 부분은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생리 전 증후군을 비롯한 생리 불순과 관련한 수많은 증상이 일어난다. 생리 전부터 체내에 충분한 수분을 축적시켜 몸의 수분 부족과 이로 인한 수많은 신체적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뜻한 물의 온기는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이 공급돼서 생리통이 완화된다. 우스갯소리로 한 달만 지나면 들통날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생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 말이다. 따뜻한 물 6잔을 복용하면 웬만한 생리통은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좋아진다. 4. 여드름과 뾰루지를 줄여준다. 여드름과 이로 인한 뾰루지는 10대의 상징이다. 10대 피부는 크게 여드름이 있는 지성 피부와 없는 건성 피부로 나눈다. 10대에서 20대 초반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샘이 자극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지성 피부는 물론 건성 피부에서도 좁쌀 형태의 여드름이 잘 발생한다.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를 검지로 문질러 보면 기름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성 피부다. 지성이라는 말은 기름기가 많은 피부다. 지방이 피지선에서 분비돼 잘 배출이 되지 못하고 고이는 것은 마치 물이 고이면 썩는 것과 같다. 이런 분비물은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온상이 된다.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환홍화돼 환홍성 여드름으로도 발전한다. 집에서 설거지할 때 기름이 잔뜩 묻은 그릇이 따뜻한 물에 잘 씻기듯이 지성 피부도 따뜻한 물을 열심히 마시면 여드름이 잘 해결된다. 지성 피부의 여드름에는 시험 삼아 3개월 동안 따뜻한 물 6잔 마시기를 추천한다. 따뜻한 물로 설거지하는 것과 원리가 같기 때문이다. 5. 소화 기능을 향상시킨다. 소화에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다. 기계적 소화에는 저작 운동, 연동 운동, 혼합 운동이 있다. 화학적 소화는 장내에서 분비되는 각종 소화 요소에 의해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돼 체내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준다. 연동 운동은 주로 위에서 일어나며 음식물의 역류를 방지한다. 혼합 운동은 소화액과 음식물을 혼합시키는 운동으로 주로 소장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소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가 온도다. 소화요소는 주 성분이 단백질로서 온도에 따라 활성이 변한다. 보통 단백질은 온도와 산도에 따라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단백질이 주 성분인 소화요소는 온도와 산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효소마다 구조가 다르다.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효소마다 온도나 산도에 따라서 최적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효소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온도가 올라가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반대로 반응 속도가 감소한다. 결국 저온에서는 효소 활성이 일어나지 않고 고온에서는 단백질 변성으로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한다. 효소는 신체 온도가 38에서 40도일 때 최대 활성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의 심부 온도가 37.5도인 것은 온도와 산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효소의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우리가 마시는 물이 따뜻해 효소의 활성 온도에 근접할 때 효소가 잘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된다. 따뜻한 물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숭늉이다.
그런데 이 숭늉을 냉수가 대신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6. 변비가 사라진다. 아침에 찬물을 2잔 마시면 변비가 해결된다고 해서 아침마다 찬물 2잔씩 마시는 분이 있다. 따뜻한 물 2잔을 마셔도 변비가 좋아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따뜻한 물 2잔을 마시는 것이 더 좋다. 찬물을 마셔서 변비가 해결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물이 끓으면 당연히 수증기가 피어오른다. 수증기가 피어오른다는 것은 물 분자 간의 결합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물 분자 간의 결합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찬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 분자의 크기가 작다는 의미도 된다. 물을 얼려서 얼음이 되면 얼음은 물보다 부피가 커진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물 분자 간의 결합력이 끓는 물에 비해 크다는 의미도 된다. 찬물은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린다. 외과 의사가 수술방에서 장시간 개복 수술을 할 때 환자의 체온이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면 마취과 의사가 환자 체온이 떨어진다고 알려준다. 외과 의사는 수술을 잠시 멈추고 소독된 따뜻한 물을 복강에 붓고 체온이 올라갈 때까지 잠시 기다린다. 이때 뱃속 장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보통 배가 아플 때 복부에 따뜻한 온찜질을 해준다. 장 운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찬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떨어진다. 찬물은 물 분자의 크기가 따뜻한 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 장 운동의 저하와 삼투압의 변화는 장내로 수분을 더 끌어들인다. 이것은 결국 미끄럼틀과 같은 효과를 일으켜 변을 보게 만든다. 변을 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대신 찬물을 이용했기에 배가 차가워진다. 따뜻한 물을 마셨을 때는 반대로 장 운동이 돌아오고 삼투압 현상에 의해 장내의 물 분자가 체내로 흡수가 잘 된다. 따뜻할 때 장 운동이 잘 일어나도록 해 변을 보는 것이다. 따뜻한 물을 마셨으므로 배도 따뜻해진다. 찬물과 비교해 따뜻한 물을 마셔서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뱃속 환경에 이롭다. 배는 원래 따뜻한 환경일수록 기능을 잘한다. 7. 비듬이 줄어든다. 겨울에는 왜 비듬이 심해질까? 두피도 피부다. 다른 부위의 피부처럼 춥고 건조한 날씨와 실내외 온습도차, 지나친 난방으로 수분을 빼앗기고 유수분 균형을 잃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더 심해지는 비듬은 건성 비듬으로 두피가 건조해 작은 비늘 형태의 각질이 눈가루처럼 떨어지고 가려움이 심하다. 겨울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피부도 영향을 받아 건조한 상태가 되면 비듬이 더 심해진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하면 그만큼 비듬도 줄어든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는 갈증 중추가 있다. 물을 마시는 것을 잊게 하는 과도한 스트레스. 평소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루 5잔의 물을 마시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지 않아도 딱히 불편함이 없었는데 굳이 하루에 5잔의 물을 마셔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기 전에 현대인은 과도한 스트레스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평소에 물 마시는 것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우리 뇌 시상하부에는 갈증 중추가 있다. 갈증 중추의 기능은 40대 중반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70세가 되면 그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술, 담배, 스트레스 등에 노출될수록 갈증 중추의 기능 저하는 더 급격하게 일어난다. 2주간 물 2리터 마시기에 도전하자. 이것을 극복하고 갈증 중추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은 2주간 물 2리터를 의무적으로 마시는 것이다.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이렇게 2주간 물 2리터를 의무적으로 마시면 마치 옛날 시골에서 우물물을 펌프질할 때 마중물을 부어 펌프질이 잘 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 물을 마시는 습관이 길러질 것이다. 단, 과도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될 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다.
따뜻한 물에도 종류가 여럿.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맹물. 추천하는 물은 맹물로는 백비탕과 음양탕이 있다. 그리고 숭늉, 옥수수차, 보리차 등이 있다. 백비탕은 한약 이름이다. 새벽에 물을 끓여서 호호 불어가며 마시는 물을 말한다. 꼭 새벽에 끓여야 한다. 백비탕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양탕은 처음에는 뜨거운 물 3분의 2, 그 다음에 찬물 3분의 1을 받아서 섞은 물이다. 반드시 뜨거운 물을 먼저 받아야 한다. 수증기가 상승하듯 뜨거운 물에 상승하는 기운, 차가운 대기가 하강하려는 것처럼 찬물에 하강하려는 성질의 두 기운이 만나면 충돌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태풍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가 왕성한 물이다. 반대로 찬물부터 받으면 안 된다. 늘 따뜻하게 먹던 숭늉. 숭늉은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음식 문화 중 하나다. 한국의 음식 문화가 변한 시점이 있다. 88 올림픽 기점으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피워 밥을 해서 반드시 누룽지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물을 부어서 숭늉을 마셨다.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식후에 마시는 물은 따뜻한 숭늉이었다. 옛 어른들은 한여름에도 숭늉을 마셨고 숭늉이 아닌 냉수를 가져다 드리면 혼났던 기억이 있다. 그러던 것이 올림픽 이후 취사 도구 중 하나인 전기밥솥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면 누룽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차츰차츰 누룽지가 사라지면서 당연히 숭늉 또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패스트푸드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했다. 맥도날드 1호점이 1988년 3월 압구정동에 문을 열었다. 햄버거 먹을 때 숭늉 마시는 사람을 본 적 있는가? 콜라 등 청량 음료를 마시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되면서 차츰 우리 주변에서 식후에 찬물 마시는 것이 당연시되면서 숭늉 문화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지금은 어딜 가도 찬물을 주는 것이 당연시 돼버렸다. 아주 좋은 식문화인 숭늉을 잃어버린 것이다. 찬물을 마시고 싶다면 찬물 가글을 추천. 하루에 따뜻한 물 6잔을 마시라고 했으니 찬물은 당연히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찬물을 마시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찬물을 마시고 싶다면 바로 찬물 가글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찬물을 마시고 싶은 감각의 80%는 입안의 혀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감각만 만족시켜도 찬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의 80%는 만족이 된다. 찬물 가글을 하면 찬물을 마시지 않아도 마치 찬물을 마신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운동 후 찬물은 마시지 마라. 몸에 열이 날 때 찬물은 NG. 운동 후 찬물을 마시는 것은 최악의 조합이다. 여름에 준비 운동 없이 수영장에 뛰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기에 조심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 뜨거운 접시를 찬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깨진다. 심장마비 같은 큰 충격은 아니어도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같은 충격에 노출되면 그 충격이 축적돼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 몸이 뜨거운 접시와 같이 달궈져 있는 상황은 언제인가? 운동, 등산, 노동 등을 했을 때, 찜질방에 있을 때, 열받았을 때,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술 마셨을 때다.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물을 찾는가? 찬물이다. 뜨거운 접시를 찬물에 넣으면 깨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몸에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을 한 후에 찬물을 마실라 치면 차라리 운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운동 후 물 마시는 요령은 따로 있다. 먼저 몸이 식을 때까지 땀을 닦고 기다린다. 그 다음 찬물 가글을 한 다음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신다. 운동 후에는 몸이 달궈져 있는 상황이므로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시면 된다. 왜 그럴까?
운동을 하면 열이 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운동을 하느라 에너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 따뜻한 물을 통해서 따뜻한 열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다. 따뜻한 물은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저체온 환경을 좋아하는 암세포.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현대인이 당면한 만성질환이기도 하다.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42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하면 어떻게 될까? 암세포는 42도 이상에서 죽지만 정상세포는 45도가 돼야 죽는다. 바꿔 말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비교해 저온에서 잘 생존한다. 즉 암세포는 저체온 환경을 좋아한다. 저체온은 저산소 환경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 항암 효과를 높여주는 따뜻한 열. 암 발생 이론 중에 독일의 생화학자 오토 와버그에 의해 증명된 이론, 암의 첫 번째 원인은 당의 발효 작용에 의한 상대적인 산소의 부족에 있다고 했다. 저산소성 이론이다. 오토 와버그는 이 결과로 1931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다. 암치료 방법에는 하이팩 요법이 있다. 복강 내 고온 열 항암 화학요법으로 고온의 용액에 항암제를 녹여서 분무기로 농약 살포하듯이 90분간 항암제를 복강 내에 골고루 살포하는 방법이다. 원리는 정상세포는 42도 이상에서도 생존하나 암세포는 40도에서 변해 42도가 넘어가면 사멸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요법이다. 열과 항암제의 상승 효과를 이용해 수술로 제거하기 힘든 미세 종양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암이 너무 진행돼 복강에 암이 전이된 환자들은 기존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으나 지금은 하이팩 요법을 이용해 암치료가 많이 진전됐다. 암치료에서 열을 이용하듯이 따뜻한 열은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항암 효과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따뜻한 물은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당시 유방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인 30대 후반의 환자가 있었다. 내가 개원했을 당시 상담하던 이 환자를 만나거나 본 적은 없다. 이유는 당뇨로 진료받던 환자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이다. 언니는 동생의 상태를 말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느라 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3,000개 이하로 낮아져 항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요청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하루 6잔 마시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므로 해독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중에 환자의 여동생은 따뜻한 물 하루 6잔 마시기를 잘 실천했다고 전해주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후 실시한 피 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3,000개 이상 유지돼 정상적으로 스케줄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잘 받았다고 했다. 특히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6인실 병실에서 본인을 제외한 5명은 백혈구 수치가 3,000개 이하여서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켜주는 주사제를 맞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동생만 유일하게 바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따뜻한 물을 마신 이후로는 그 전보다 항암 치료도 훨씬 수월하게 받았단다. 혈압은 시시각각 변한다. 보통 혈압은 기온이 상승하면 혈관이 이완돼 혈압이 하강하고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은 수축돼 혈압이 상승한다. 날씨가 추울수록 물을 덜 마시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날씨가 추우면 몸은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신진대사를 항진시킨다. 이때 대사산물이 물, 즉 소변이다. 날씨가 추운 날 자동차 배기통을 보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휘발유가 연소되고 가스가 배출될 때 수증기도 이와 같이 배출되듯이 인체도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대사를 항진시키면 그 대사산물 중 하나가 수분이므로 소변량이 증가한다. 따뜻한 물 6잔은 혈압 안정. 따라서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수분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되고 연속 반응으로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혈압이 높은 경우 혹시 수분 부족 상태는 아닌가 의심해보고 3개월 정도 꾸준히 물을 충분히 마셔보면서 혈압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따뜻한 물 6잔을 꾸준히 마시면 2, 3개월 후 수축기 혈압은 10에서 15, 이완기 혈압은 5에서 10 정도 하강한다. 보통 혈압약을 개발할 때 신약은 기존 약에 비해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15 정도만 강화시켜도 좋은 약으로 평가되며 출시된다. 물, 특히 따뜻한 물도 신약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당뇨는 생활습관병이다. 당뇨는 한의학에서 보통 비위병이라고 한다. 주변에서 비위가 약하다는 표현을 자주 듣거나 사용할 것이다. 바로 그 비위다. 비위의 기능은 주로 소화를 담당한다. 당뇨는 소화와 관련된 질환이다. 당뇨 환자들의 습관을 살펴보면 찬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당뇨 환자치고 간식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주전부리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 당뇨는 먹거리병이다. 먹는 습관을 조정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진료 당시 당뇨로 3종의 약을 복용 중인 A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개봉동에서 대림동까지 소개를 통해 진료받으러 왔다. 당뇨 환자이므로 진료에 앞서 혈당 검사를 했는데 445가 나왔다. 그래서 환자에게 혈당이 200 이상이면 혈당부터 조절하고 치료한다고 설명한 후 혈당 조절부터 시작했다. 1회차 진료 때 하루에 따뜻한 물 6잔을 마시면 혈당 조절이 잘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2주 후에 다시 오라고 설명하고 진료를 마쳤다. 2회차 진료 시 혈당 검사 결과 213이 나왔다. 1회차 진료 때보다 혈당 수치가 230이나 떨어졌다. 아직도 혈당이 200 이상이니 2주 더 열심히 따뜻한 물을 마시고 오라고 설명한 후 되돌려 보냈다. 2주 후 3회차 진료 시 혈당 검사를 시행한 결과 229였다. 따뜻한 물을 마셔서 혈당이 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까지라고 설명하고 두 번째 처방을 해줬다. 일명 거꾸로 식사법을 제안했다. 맨 먼저 밥을 먹은 다음 반찬을 먹고 맨 마지막에 과일을 먹는 순서를 반대로 하면 된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과일을 맨 먼저 먹은 다음 반찬을 먹고 맨 마지막에 밥을 먹으면 된다. 2주 뒤 4회차 진료 시 혈당 검사 결과는 140이었다. 6주 동안 445에서 140으로 무려 305가 낮아졌다. 그런 다음 어깨에 신경치료를 했다. 당뇨 고혈압은 생활습관병이다. 생활습관, 특히 당뇨는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당 조절이 쉽지 않다.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쉬운 초간단 건강법, 따뜻한 물 6잔의 기적 읽어드렸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차가운 음료를 즐겨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원래 모든 음료를 따뜻하게 마시는 편인데요. 그런데 가끔은 외식을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찬물이 심하게 당기더라고요. 책에서 알려준 대로 찬물로 각을 한 다음 따뜻한 물을 마셔봤는데요. 확실히 찬물을 먹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더라고요. 이 정도도 어렵다면 찬물이나 찬 음료를 좀 천천히 마시는 습관부터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